안녕하세요. 워너비 두꺼빌더입니다. 여러분, 스쿼트가 최고의 하체 운동이라고 하는데 다들 스쿼트 만족스럽게 진행하고 있나요? 저는 스쿼트가 가장 어려운 운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만큼 스쿼트라는 동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체 운동 루틴은 실제로 제가 진행하고 있고 스쿼트를 잘하기 위한 루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스쿼트라는 동작을 완벽에 가깝게 수행해 줌으로써 운동의 재미와 효과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스쿼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쿼트를 할 때 사용되는 관절들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100kg, 200kg 되는 바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저 바벨이 움직이는 대로 수직 움직임에 내 몸을 맞출 때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스쿼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관절들의 기능이 좋지 않다면 그만큼 바벨의 수직 움직임을 방해하게 될 테고 그 방해를 막기 위해 다른 관절들에서 보상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힘이 낭비되고 관절에도 무리가 가게 됩니다. 저 또한 완벽한 스쿼트를 구사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고 영상 초반부에 그러한 노력들을 담아보았습니다. 먼저 대퇴골의 회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스쿼트 동작 시 처음 하강 구간부터 60도까지는 고관절이 굴곡되면서 외회전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60도를 넘어가게 되면 대퇴골의 내회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풀 스쿼트를 하시려면 대퇴골의 내회전 기능이 잘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운동 전 내회전 스트레칭을 가장 먼저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앉아주신 후 내회전되어 있는 다리 쪽 골반으로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풀어줍니다. 내회전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분들이 다리를 움직이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퇴골은 고정, 다리를 움직임으로써 내회전 기능을 살려줍니다. 다음으로는 똑같은 포지션에서 발을 바닥에서 떼는 동작을 취해줍니다. 이 동작을 통해 양쪽 내회전의 가동성의 차이도 알아낼 수 있고 내 힘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힘 또한 길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양이 자세에서의 스트레칭입니다. 이 스트레칭을 통해 스쿼트 시 가장 아랫 구간에서 하체 포지션과 가장 비슷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대퇴골이 내회전된 상태에서 고관절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관절의 굴곡, 외전, 외회전 가동성을 늘릴 수 있는 운동입니다. 벽이나 거울에 폼롤러를 댄 후 무릎 안쪽에 위치하여 끼워줍니다. 그 상태로 본인의 배꼽이 항상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릎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이 폼롤러에 닿으면 안 되고 몸이 돌아가거나 삐뚤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동작을 진행해줍니다. 15회씩 2세트 진행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원레그 데드리프트입니다. 네 번째 자세와 동일하게 위치해준 후 원레그 데드리프트를 진행해줍니다. 이때 둔근과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느낌을 충분히 느껴주시면서 진행하는 것이 포인트이고 이때 덤벨을 살짝 사선 방향으로 내려주어 둔근의 개입을 높여줍니다. 이 또한 양쪽 15회씩 2세트 진행해줍니다. 여섯 번째는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저는 무릎이 좋지 못하고 그 이유가 내전근의 기능 불균형과 둔근 및 햄스트링의 기능 약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해줍니다. 사이드 플랭크 진행 시 중요한 점은 척추의 정렬 상태와 팔꿈치와 어깨의 수직 상태 유지입니다. 실패 지점까지 2세트 진행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요방형근 마사지입니다. 저는 과거 비만이었기 때문에 코어 기능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립근 및 요방형근과 같은 허리 근육들이 항상 과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늘 뭉쳐 있습니다. 척추뼈를 기준으로 양 사이드, 뼈가 느껴지지 않는 부분에 볼을 위치시킨 후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어주면서 압박해줍니다. 이렇게 하체 운동 전 보강 운동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스쿼트 전에 힙 어덕션, 힙 어브덕션, 레그 익스텐션을 한 세트씩 진행해줍니다. 이전의 보강 운동들보다는 중량을 다뤄주면서 내전근과 외전근, 대퇴사두근을 간단하게 웜업해주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제 대망의 스쿼트입니다. 이번 운동에서 목표는 162.5로 1개, 127.5로 10개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웜업을 해줍니다. 저는 늘 웜업을 20, 60, 100, 120, 140을 진행해주고 메인 세트로 들어가줍니다.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관절의 이동 방향입니다. 스쿼트는 힙힌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관절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이고 데드리프트는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스쿼트 진행 시 고관절의 움직임이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완전한 기립 상태에서 동작하는 것이 아닌 호흡을 채우면서 복압을 잡는 동시에 약간의 힙힌지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 후 무릎과 발목을 구부려주면서 고관절과 그 위에 달린 몸통이 그대로 하강해준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진행해줍니다. 복압을 채우고 힙힌지를 잡았다면 발에 느껴지는 무게중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 생각해줍니다. 무게중심이 유지가 안 되는 지점이 바로 현재 내가 가능한 가동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둔근의 가동성과 코어 근육의 약화로 저 정도 깊이 이상 앉게 되면 복압이 풀리게 되고 허리에 너무 많은 부하가 걸리기에 저 정도만 수행해줍니다. 제 스쿼트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여 더 나은 스쿼트를 진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162.5에서는 무게중심과 운동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127.5에서는 후반부로 갈수록 지쳐서인지 복압이 자꾸 풀리고 그래서 무게중심이 깨지면서 허리에 부담이 갔습니다. 하지만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꾹 참고 끝까지 수행을 하였습니다. 메인 세트 스쿼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1개부터 10개까지 얼마나 유사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동작을 진행하였는가입니다. 머신 운동과 다르기에 자세가 흐트러지면 그만큼 복구하는 데에 큰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 에너지들은 수행 능력의 저하나 부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개에서 8개부터 자세가 틀어지기에 딱 10개 할 수 있는 무게인 127.5kg는 8개 정도로 줄여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즌이기에 부상 위험도도 높고 스쿼트의 목적 자체가 근력 유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지가 목적인 스쿼트 종목에서 10개를 다 채우는 것은 피로가 너무 많이 쌓이고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운동은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입니다. 제가 무릎도 안 좋고 머신 웨이트를 진행하면 꼭 다음날 관절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가장 효과가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 하다가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선택하였습니다.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스쿼트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면을 발로 미는 느낌을 이해하기 가장 좋습니다. 한 발로 진행하는 편측성 운동이기에 집중하기 좋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무게중심과 앞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앉았다가 그대로 밀면서 일어나기 좋습니다. 두 번째는 편측성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양측성 운동인 스쿼트는 양쪽의 균형이 잘 맞아야 안정적인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측성 운동의 안정성은 편측성 운동의 안정성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편측성 운동이 불안하면 당연히 양측성 운동도 불안하기에 부상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스쿼트를 하기 위한 보조 운동으로 좋습니다. 마지막은 실패 지점에 도달하기 편하다입니다. 스쿼트는 근력 유지용으로 사용한다 쳐도 우리는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비대를 위해 실패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운동이 얼마나 힘든지를요. 자세와 템포만 일정하게 수행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실패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0kg 덤벨을 양쪽에 들고 실패 지점까지 수행한 후 바로 덤벨을 놓고 10개를 더 수행하여 끝까지 털어주었습니다. 이 동작은 앞에 위치한 발에 모든 힘이 다 실려야 하기 때문에 상체를 세우지 않고 힙힌지를 만들어 무게중심을 앞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이 또한 실패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운동으로 적합하기에 선택해 주었습니다. 처음 2세트는 워밍업으로 진행하였고 적당한 무게로 적당히만 진행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한 세트에서 모든 것을 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트는 70, 50, 30으로 총 2번 드롭 세트를 진행하면서 10개씩 진행해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실패 지점까지 진행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드롭 세트를 진행하였고 단 한 세트만으로 죽는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줍니다. 레그 익스텐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릎의 위치 및 각도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반과 무릎으로 이루어지는 대퇴골이 일자가 아닌 약간 사선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로 인한 각도를 큐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을 신전하는 동작은 자연스럽게 대퇴골의 회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은 무릎 관절의 회전을 염두하지 않고 굴곡과 신전만 만들어내는 머신이기에 동작 시 대퇴골의 회전을 막지 않으면 타겟하고자 하는 대퇴사두근의 텐션이 풀리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비효율적인 훈련이 됩니다.
따라서 무릎의 위치와 각도에 염두하며 동작을 진행해줍니다. 이렇게 총 5세트로 하체 운동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이상으로 진행하면 다음 하체 운동 전까지 근육통이 안 풀려 회복이 안 됩니다. 나중에 왜 이런 식으로 세트를 구성하는지, 어떻게 구성하는지 등등도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